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25일이고요. 저녁에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도체 이벤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을 것 같다. 그리고 11월에 고배당 관련된 이벤트가 있으니까 11월을 대비해서 미리 고배당을 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 지표가 과열권이기 때문에 현금을 같이 보유하자, 이렇게 좀 끌고 가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는 24일까지는 천천히 현금을 마련을 하는데 한 20에서 한 30%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이제 유동성이 넘치기 때문에 크나큰 조정보다는 어떤 시장의 어떤 변곡이나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 현금을 좀 하면 어떻겠냐. 저는 지금 17% 정도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고, 고배당 쪽을 좀 늘렸고, 반도체는 이제 60% 가까이 반도체를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기 이제 이런 코드들, 구글 콜앱에서 돌리는 코드들은 메모장으로 드리고 있고, 눈꽃빙수 이상 회원분들 받아갈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 부탁드리고요.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국장인데 코스피고 밑에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조금 더 룸이 있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과거 대비해서는 과열권입니다. 과열권. 그리고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늦게 올라오다가, 미국이 이제 토요일 아침에 이제 데이터가 넣고 돌려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과열권으로 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물론 더 갈 수도 있지만 보통 평균 이상으로 오게 되면, 저는 이제 이 상단급으로 이제 지난번 상단까지 근처로 오게 되면 굳이 여기서는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현금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시장 상황을 보고 현금을 그때 더 늘릴지, 아니면은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충분히 떨어졌을 때 늘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면은 이제부터는 공격합니다 막 이런 영상도 있고, 지금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게요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변곡마다 뭔가 시장이 좀 바뀌거든요, 이런 변곡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왜 다음 주에 이제 반도체를 또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이제 주말에 토요일에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시세가 좋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핀비즈에서 가져오는, 이제 그 구글 콜앱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로 이제 돌려서 보는 건데, 여기 이제 반도체만 이제 좀 모아놔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여기에 돌리고, 신고가는 이제 따로 이제 계속 집어넣어서 돌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메모장으로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이제 보시면 시장 상황을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WDC, 그다음에 STX도 반등하고 있고, 샌디스크는 신고가가 났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마이크론이 신고가가 났고요. 그다음에 장비주들, 램리서치나 KLA 이런 기업들도 신고가가 났고, 지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틀은 데이터 센터가 이 시장의 그 핵심 중심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신고가가 그 볼 수 있게 신고가를 정리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한번 같이 보시면은 지금 미국 시장이 데이터 센터가 난리구나. 자, AMD도 있고요. 인텔도 있고, KLA 있고, MPWR도 데이터 센터고, AEIS도 데이터 센터고, COHR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52주 신고가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루멘텀도 데이터 센터고, 이것도 데이터 센터 체인이죠. 그 다음에 노바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올라가는 반도체고, 시에나도 데이터 센터 쪽이고, 비아비도 데이터 센터고, IDCC도 데이터 센터고, 그 다음에 CRWD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이제 데이터 센터고, 팔로알토도, G스케일러도 데이터 센터 때문에 성장하는 것들이고요. 딱 구글도 마찬가지고, IBM도 있고, 여기 밑에 이 페가 시스템즈 이런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퀀타 서비시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건설 회사 EME, 그다음에 컴포트 시스템, 이게 실적 좋으니까 이제 다 덩달아 뛰더라고요. 여기랑 STRL까지.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 지금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파월 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뭐 VMI 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비철금속도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계속 꿈틀꿈틀 대고 있는 거고, 그 이외에는 다 데이터 센터가 시장의 큰 펀더멘털로 하나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내려가면은 이제
이게 MKS, 그 다음에 버티브, 그 다음에 이제 전기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뭐 전력 관련된 유틸리티 기업들 계속 다들 신고가예요. 이제 지금 시장이 데이터 센터가 이제 핵심이구나라는 거를 다양한 우리가 차트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국내에 이제 변동성 모멘텀으로 보게 되면 대략 제가 한 40개 중반 정도의 ETF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보거든요. 변동성 모멘텀으로. 변동성 대 표준 편차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편차가 적으면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등수로 매겨요. 그걸 특히 이제 11선 이탈된 걸 제외해 보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반도체, 뭐 전력, 조선, 그 다음에 로봇, 방산,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은 최근에 LG화학이랑 저는 S-오일, 그 다음에 증권, 지주, 그 다음에 2차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2차전지나 이런 것들은 수급이 꽉 차서 좀 더 내려와야 되고, 반도체 쪽들은 여전히 수급 비어져 있고 증권 쪽이 비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앞단에 섰던 ETF 중에서 상대 강도나 변동성이 높은 업종 중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은 일단 제가 체크하기로는 업종 단위로는 증권이랑 반도체 정도가 눈에 보인다라고 해석이 되고, 방산도 얼마 전에 수급이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가 방산이랑 조선 쪽으로 좀 봐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방산 조선이 꽉 차 있으니까 반도체와 고배당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영상 올려드렸고, 그럼 이벤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벤트 일정을 보면 10월 27일부터 29일에 엔비디아 GTC가 있고 28일에 젠슨왕 기조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슈인가 봤더니 지금 27일부터 29일 날 해요. 그 다음에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이게 지난번 3월에 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3월은 기술 중심이고 10월은 약간 공공 인프라 정책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가고 있고, 지난번에 블랙웰 GPU가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루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퀀텀, 그리고 퀀텀 컴퓨터, 그 다음에 HPC, 이런 이제 시스템이랑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지난번에는 약간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만 좋은 어떤 이벤트였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면, 국장으로 기준으로 보면, 이번에는 범용 레거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이벤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도입이 되고 결국 데이터 센터가 확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샌디스크나 시게이트나 WDC나 이런 기업들이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다라고 10월달 GTC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필요하고 확장되고, 그다음에 차세대 칩 로드맵도 얘기하겠죠. 그럼 여기에 따라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력이나 이런 쪽도 같이 시장에 언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들이 쭉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것들이나 데이터 센터 관련된 것들. 특히 이제 28일 날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뭐 램버스나 셀레스티카 이런 것도 다 데이터 센터고, 그 다음에 코닝이나 시게이트 이런 실적 발표도 28일, 미국 시간으로는 28일인데 한국 시간으로는 29일에 이제 주가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29일에는 뭐 하이닉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하이닉스나 29일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실적 발표가 이미 끝낸 삼성전자는 30일 날 컨콜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일정들이 있으면 뭐가 뛰냐면, 실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보다는 이 소부장들이 더 세게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들이 더 세게 뛸 가능성이 있으니까 소부장들도 주의 깊게 한 주 동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고 FOMC가 있는데, 이런 이벤트들이 다 미국의 테크 주식들을 계속 움직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30일에는 구글, 메타 이런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또 있고요. 한국에 또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31일에도 이제 실적 발표, 한국 시간 기준으로 31일에 영향을 주는 실적 발표들이 뭐 애플, 아마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시장에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다음 주에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컨콜이 있고 엔비디아 GTC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왜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서 이때 주의해야 되냐면, 이제 생각해 보시면 중요한 반도체 실적 발표가 10월 말에 다 끝나요.
그 다음에 에이펙 정상회의도 10월 말에 끝나요. 연준의 금리 결정도 끝나요. 이제 셧다운 리스크가 해소되는 것도 10월 말로 생각했었는데 일단 지금 에이펙 정상회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11월로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중요한 것들 세 가지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모멘텀이 좀 종료됐네? 그동안 좀 올랐는데 모멘텀이 끝났으니까 좀 팔아볼까? 이런 이제 심리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그리고 과거에 이제 지표가 항상 파란색이 전에 이 정도까지 올라오면 늘 현금을 좀 확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금을 좀 확보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게 바뀌게 되면 바뀌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 시장이 또 변하기도 하는데 미리 좀 깔아놓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 분리과세가 이제 다음 달 중순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배당 분리과세 이야기가 되는데 다음 달 13일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10월 달에 반도체나 이런 것들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은 어쩌면 이런 내부 이벤트, 국내만의 어떤 이벤트를 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도 11월에 입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표지에서 반도체랑 고배당에 혹시 모를 리스크 때문에 현금 들고 있죠. 특히 혹시 모를 리스크가 미리 좀 현금을 확보한 이유가 일단 지표가 과열권이고 두 번째는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웬만히 큰 것들,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들, 그런 이벤트들이 좀 소멸되는 것들이 있지 않냐. 그래서 조금 조심하면서 메인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끌고 가자. 그리고 조선방사는 어쩌면 한번 이제 지난번에는 조선방산 얘기했었는데 그게 수급이 좀 꽉 찼으니까 여전히 수급이 빈대로 도망가야 되다 보니 수급이 좀 비어져 있는 증권 이거 말고 또 지주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에너지 화학에서도 S-오일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비어져 있거든요. 고배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정제 마진이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잘 체크하면서 유지하자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